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무진 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태어난 계절, 그리고 그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진 일주의 사회군과의 관계, 그리고 직업은 어떤 직업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는 무진 일주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무토입니다. 무토는 묘월에 이제 무토라는 대지에 을목이라는 싹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을목에 의해서 무토 땅은 푸르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봄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겨울 동안 내부에서 움츠려 있다가 이 묘월부터는 밖으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을목 싹이 자라서 이제 사화월이 되면요. 무토 땅은 이제 병화라는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월이 되면 꽃구경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묘진사 이렇게 봄에는 움츠려져 있던 사람들의 활동성이 이제 무토 땅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가장 분주한 계절,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5화월부터는요, 이 무토 땅에 사화월 사중의 경금이라는 열매가 이제 여기에 잉태되는 그런 의미로 5화월부터는 경금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월이 되면요, 경금은 푹 과일의 의미로 미월부터 마트에 가보면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과일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월이 되면은 이 경금은 나무에 달린 이제 아주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 땅은 봄에는 나무를 키우고요. 가을에는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로 생겨 있다고 한다면 무토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땅의 가치를 얻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른 오행들이 무토 땅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 봄부터 가을까지의 땅은 을목도 드러내고 경금이라는 열매도 드러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무토 땅이 겨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겨울에는 사실 모든 만물은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대지는 좀 황량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겨울에는 다들 내부로 들어가잖아요. 기토 내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농사를 주로 짓던 그런 시기에는요, 겨울이 되면 다들 모여서 바둑을 둔다거나, 그리고 그동안 바빴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흥을 즐긴다거나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내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그런 일 자체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이렇게 수화목금이라는, 여기 개수도 있죠. 개수에 의해서 을목을 키우니까요. 그래서 수화목금이라는 이 오행을 받아주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근데 땅에는 우리가 경계를 둡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부터는 누구 땅이다 이렇게 다 경계를 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행들이 무토 자신의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무토 입장에서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 땅이 아닌 내 외부에 있는 그런
경계 밖에 있는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무토 입장에서는 적으로 간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무토는 이 다른 오행을 자신의 적으로 인식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하고요. 지지로는 진토입니다. 진토는 계절로도 그렇고 시간으로도 그렇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그런 계절이고 시간이에요. 진월도 밖으로 많이 나오죠. 묘월은 본격적으로 을목이 자라나기는 시작했지만 그렇게 무성하진 않아요. 진월에 가장 무성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진월에는 어느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마다 다르지만 어떨 때는 좀 더 더운 그런 진월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월부터 본격적으로 밖으로 향하는 그런 계절이고 진시 역시 일을 하려고 밖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진토라는 이 공간 자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죠. 그럼 인간관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토에는 을목도 있고요. 개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는요. 관계를 잘 끊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럼 만약에 무진일주가 서로 사이가 나빠요. 그래도 관계를 끊는 일은 잘 되지 않는다. 이 진토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토 공간이 월하고 시가 충을 한다거나 형파가 일어나는 경우는 좀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무진일주 자체로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진토 공간에 양다리의 의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는 경우라도 그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 관계를 딱 끊어야지 그 다음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기 때문에 끊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양다리의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옳고 그름, 나쁨의 의미가 아니라 이 글자가 가진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토 중에는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은 밖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글자예요. 공문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활동성 자체가 밖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무토도 그렇고 진토도 그렇고 배우자 모두 두 분이 서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서로 활동하다 보면은 관계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의 시기는 일지궁이니까 37세에서 45세 정도가 되겠죠. 이 시기에는 서로 떨어져 살거나 또 우리가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이가 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토는 신자진 수삼합이 마감된 그런 공간입니다. 수삼합이 마감됐다는 건 이 진토라는 공간 자체가 수기가 강한 그런 공간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진토 중에 지장간을 보면요. 을계무가 있습니다. 묘월에 정기 을목이 진월에 여기 을목으로 넘어오고요. 신자진 수삼합이 마감됐기 때문에 음질인 계수가 중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운을 무토라는 그 공간에다가 담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는 땅에서 계수로 열을 끌어올려서 을목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이 진토의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진토는 수기가 마감됐기 때문에 이 계수의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사오미로 점점 수기는 약해지고 화기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계절로 가기 때문에 이 진토에서는
이 개수의 힘이 그렇게 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진토라는 공간을 이 개수가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개수의 힘이 강해질 수 있도록 수기를 채워준다거나 뭔가 다른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수기를 채워주는 구조도 아니고 거기다가 화기가 더 강한 구조다. 그렇다면 이 개수가 힘이 들고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목을 키우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을목이라는 건 활동성이잖아요. 그럼 활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수기를 채우는 활동이 개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기의 경우는 보통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나고요. 종교나 철학도 수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 공간에서는 생각보다 공부를 이렇게 바빠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 진토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철학이나 종교 그리고 명리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진토는 을목은 어린 아이들에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에도 알맞은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근데 이 진토가 신자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신자진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죠. 그러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토하고 진토는 서로 같은 토죠. 그러면 10성으로는 비견입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요, 관대지죠. 그리고 신살로 따져보면 월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 가지고도 무진간지의 의미를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남자다라고 한다면 이 12운성 관대지는 자신의 힘이 강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중간에서 위아래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남편하고 나하고가 뭔가 동등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강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럼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부부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살로 월살의 의미는 묶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 진토 공간에서는 뭔가 묶일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진토는 임묘진으로 가족에게 묶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진일주가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는 그 자신의 사회공하고의 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직업의 그런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봄에 태어난 무진일주라고 한다면요. 봄은 임묘진월이잖아요. 그러면 임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기토가 필요한 땅이고 묘월부터는 을목을 키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개수가 함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 무토 땅에서 을목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구조다라고 한다면 공직이나 교육 아니면 직장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묘진 월에 태어났는데 일지에 또 진토예요. 그렇다는 건 이 일지의 시기에 이르는 이 일지의 시기는 37에서 45세라고 얘기하죠. 이 시기에는 좀 발전이 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임묘진월에 진토가 또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기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수기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을목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활동성의 문제, 무토 일간 입장에서는 관성이잖아요. 그러면 관성의 문제로 뭔가 직업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을목을 잘 못 키운다. 그런다면 뭔가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진토라는 공간 자체가 수기가 부족하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묘진으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월살의 개념이 묶이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겠죠. 만약에 무토가 여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여름은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면 무토 위에다가 경금이라는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좋겠죠. 그러면 경금이라는 건 식신이잖아요. 그럼 식신은 자신의 재능, 재주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경금을 병화는 무토에게 편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금을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화기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전문 지식이 됩니다. 아니면 뭐 자격증의 이런 의미도 되겠죠. 이 병화에 의해서 식신이라는 자신의 가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식신이라는 재능의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을목까지 같이 있어요. 을경합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단체에 소속돼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좋은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을에 태어난 무진일주다라고 한다면요. 가을도 신월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대운도 신월에 태어났는데 사오미로 흐른다.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열매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름에서 의미하는 요 구조로 쓰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6월 이후에 태어났는데 대운도 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한다면요. 무토는 묘월부터 신월까지 그 자신의 땅에 쓰임을 얻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6월에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도 유술, 해자축으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이 무토가 자신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6월 자체는 경금 열매가 신금화된 거죠. 신금화돼서 이미 땅으로 열매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유술 해자축에서는 이 열매를 품고 수기에다 품었다가 다시 갑으로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자체는 무토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 시기는 기토가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죠. 청간 구조하고 연의 구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이 진토의 시기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다시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신의 활동성이 상승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술월에 태어났는데 술월 같은 경우는요. 술월에 태어나도 대운이 이렇게 사오미로 거꾸로 흐른다고 한다면 이 술토라는 공간 자체가 필요한 화기를 채워주는 그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일지궁이 좀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결혼이 쉽지 않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는 공간에서 태어나도 만약에 자신이 활동하는 계절로 흐르고요. 그 계절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토라는 땅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자신을 드러내는 그리고 활동성도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천간의 구조하고 또 잘 맞는 그런 조합
어디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운에, 대운과 글자 조합이 맞는 운에 그 계절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순탄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이 술술 풀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운도 이렇게 6월에 태어났는데 유술해자축 이런 식으로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공간을 계속 지난다고 한다면요. 자신이 뭔가 살아야 할 목적성이 아주 뚜렷하지 못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삶의 활력소도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술해자축에서는 기토가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토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는 외부를 의미하는데요. 외부가 아니라 유술해자축은 기토처럼 내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내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무진일주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겨울에 태어났는데 진토의 시기에 이르면 겨울은 수기잖아요. 그래도 이 시기, 월의 시기에는 힘들었지만 일지의 시기에 이르면 수기로 진토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진중의 을목을 이 시기에는 잘 키울 수 있는, 그러면 천간에 드러나는 글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시기에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무진일주가 만약에 남자다라고 한다면요, 배우자의 의미, 재성은 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진중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개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수기를 채워주는, 뭔가 이 진토 공간의 수기를 채워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재성인 부인의 역할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요. 진토라는 공간을 채워줌으로써 수기가 풍족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무토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개수가 있긴 한데 그 구조 자체가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거나 목기가 굉장히 강하다거나 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 수기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진중의 개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진토는 원래도 이 진중의 개수가 강한 의미는 아닌데 할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기 고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몸이 약한, 몸이 아픈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화기가 강하다 그러면 이 진중의 개수가 분산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지궁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무진일주 일간의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기가 부족하다는 건 정신을 의미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좋은 게 뭐냐면 수기를 채워주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 철학, 그리고 명리 쪽도 알맞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수가 부족한 경우는 관성이 을목이잖아요. 을목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을목은 관이기 때문에 직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수기를 채워주는 그런 대운이나 그런 세운을 만났을 경우에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무진일주라고 한다면요, 관성은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 자체는 밖을 향해서 나가는 공문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잘 있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무진일주 여자 같은 경우도 이 진중의 을목의 수기가 채워져야지 남편의 활동성이 더 활발해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수기가 없다고 한다면 활동성도 좀 떨어지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여자가 무진일주라고 한다면요, 자녀는 식상이기 때문에 금이 자녀입니다. 그러면 금이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잖아요. 경금은 사유축 삼합을 하죠. 그리고 신금은 신자진 삼합을 합니다.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진토는 천살의 의미고요.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화개지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자녀 입장에서 이 금기는 이 공간에서는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금이라는 건 뭔가 틀이고 뼈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의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수기를 채워주는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수기가 채워지지 않는 무진일주라고 한다면요, 뭔가 이런 쪽으로 종교, 철학, 명리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를 떠나서 수기를 채워주는 해외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진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사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